오늘은 형태가 다른 부사 hard, hardl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He tried hardly to convince me.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보는 즉시 풀기 위해서는 hard와 hardly의 문장 속 쓰이는 위치, 문장 속에서 어떤 위치에 써야 할까? 이것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hard, 열심히, 어려운, 심하게, 강하게, 단단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와 부사 동시에 쓸 수 있죠? 형태 변화 없이. 네, 그래서 hard도 꼭 잘 알고 있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긴 하죠. 그 다음 hardly, 거의 뭐뭐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hard와. 그래서 부사는 부사인데 여러분 거의 뭐뭐 아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빈도부사가 떠올라야 되겠죠. 빈도부사, 항상 발생하는 빈도일 때는 always부터 쭉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혀 아니다 할 때 never까지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빈도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seldom 있죠? 의미가 똑같아요. 거의 뭐뭐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어느 정도의 빈도수를 나타낼까요? 그렇죠. 한 10%에서 한 20% 발생하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거의 뭐뭐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hardly, barely, scarcely, rarely, seldom. 동영상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10초 문법 정리합니다. hard와 hardly 의미 차이와 문장 속 쓰이는 위치 차이를 알면 바로 풀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그럼 hardly의 위치와 hard의 위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hard는 동사 뒤 또는 문장 제일 뒤에 씁니다. 하지만 hardly,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빈도부사와 뜻이 같다고 그랬죠. 빈도부사는 문장 속에 쓰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비동사와 조동사를 쓸 때는 뒤에 쓰고요. 빈도부사를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일 때는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쓰여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도부사의 문장 속 위치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문제로 올라가 볼게요. He tried, 주어 동사 뒤에 나왔죠. 그럼 볼 것도 없이 hard 써야 돼요. 만약 hardly 쓴다면 tried 앞에 써야 되겠죠. 의미는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날 설득하기 위해. 문장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They hardly know each other. 자, 여러분 딱 보는 즉시 무엇을 써야 할지 답이 나오죠? 네, 일반 동사 know 앞에 썼기 때문에 빈도 부사인 hardly 답으로 써야 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서로 거의 알지 못해요. 이런 뜻이 되겠죠. I can hardly keep my eyes open.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너무 쉽죠? 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썼어요. 조동사와 일반 동사 사이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I can hardly keep my eyes open. 나는 거의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hard와 hardly의 차이를 바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장 속 쓰이는 위치 다릅니다. 그죠? 빈도부사는 비동사와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왜? hard는 일반 동사 뒤에 또는 문장 제일 뒤쪽에 이렇게 쓰이니까 정해진 위치가 뭐 있다, 꼭 여기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빈도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 차이 확인하시고요. 자, 우린 앞에서 거의 뭐뭐 아니다 라는 뜻의 hardly 배웠어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 barely, scarcely, rarely, seldom이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뜻이 구분이 안 돼요.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뜻의 단어를 다 많이 만들어 놓고 영민들은 쓰고 있을까요?
이젠 감이 오시죠? 우리 앞에서 동영상에서 자,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런 단어 저런 단어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그들이 쓰는 느낌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아니다라는 우리말 뜻으로 구분은 안 되지만 영민들은 다른 느낌으로 이거 사용하고 의미 전달을 한다. 한번 살펴볼까요? His voice was barely audible.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가까스로 들었다.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들을 가능성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빈도예요, 빈도. 빈도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횟수죠. 빈도 아니죠. 가능성이에요. 자, 따라서 빈도부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뜻은, 우리말 뜻은 똑같아요. 거의 아니다예요. 그 다음, He can hardly keep his eyes open. 그는 그의 눈을 거의 뜨고 있을 수 없다. 가까스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어나는 일의 횟수예요? 눈 뜨는 거 횟수? 떴다 감았다? 아니죠. 아주 가늘게 눈이 부셔서 못 뜨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 눈을 뜨고 있는 정도 또는 강도예요. 빈도부사 아닙니다. 그죠? 빈도부사와 뜻이 같다는 거지 빈도부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I can scarcely believe the story. 자, 나는 그 이야기를 거의 믿을 수 없어. 자, 이야기를 믿고 못 믿고 이게 횟수예요? 빈도예요? 아니죠. 의미가 빈도랑 똑같은 거, 빈도부사랑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건 뭐예요? 의미가 정도예요,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도. 아유, 어느 정도 믿어야 되나 저거? 저 이야기 거의 믿을 수 없는데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rarely나 seldom은 그야말로 횟수, 빈도수, 빈도부사 맞습니다. He is rarely seen in public these days. 요즘 그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무슨 공연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가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횟수, 빈도 맞습니다. I seldom watch movies nowadays. 요즘 영화 나 거의 안 봐.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볼까? 영화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이렇게 영화 보는 횟수를 나타내는 의미 맞죠? 빈도부사예요. 이렇게 똑같은 의미라도 어떤 경우는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는 가능성 정도나 밀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이런 느낌 차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같은 뜻으로 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쓰여? 아유 복잡해. 이러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배웠던 거의 아니다란 의미의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 단어들이 문장에 쓰일 때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정부사어를 부정의미의 부사어예요. 부정의미의 부사어를 아니다 그랬으니까 부정어 맞죠? 부정의미의 부사어를 문장 제일 앞에 쓰게 되면 문장에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요? 자기가 들어가야 할 위치가 아닌 곳에 썼으니까 특별한 일이죠, 이거. 그러면 문장 자체도 특별한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초급, 중급 영어를 하고 계시다면 뭐 굳이 몰라도 되겠지만 곧 중급 이상 넘어가는 영어를 이제 곧 하게 되실 거죠? 그러면 이런 문장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 틀렸어. 문장의 순서, 어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틀렸잖아. 이러지 마시고 부정부사어, 부정의미의 부사어가 seldom 같은 것이 문장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주어 동사가 뒤바뀌는 일이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을 특수구문 또는 도치구문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 같이 몰라도 이런 문장의 순서가 바뀐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seldom does he get angry. 그는 거의 화내지 않아 라는 의미로 썼어요.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He seldom get angry. 그는 거의 화내지 않는다. 였겠죠. He seldom gets angry.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어떤 10초가 기다릴까요? 기대하세요. 부사 문제의 10초 내 구분법은 앞에서 보았듯이 각각 부사의 형태와 의미를 구분하고 문장 속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보는 즉시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최신 동영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복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